대기업 18년 동안의 생활을 하시면서 절대 돈을 잃지 않는 메커니즘을 깨닫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 박성현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환전할 때 말고는 예. 달러를 내가 투자한다? 이게 아직은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달러 투자로 100%의 승률을 올렸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달러 투자를 시작하신 건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었는지가 궁금해요. 5년 전 정도에 달러 투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달러를 취급한다라는 게 그냥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하는 거 정도? 네. 요게 이제 처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제가 처음 달러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해외에 가서 뭐 어떤 사업을 도모하려고, 평소에 우리가 여행 가면은 환전할 때는 그냥 뭐 많아봤자 한 100만 원? 예, 요 정도 환전을 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환전하고 맞아요. 재미있게 놀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은 거 있으면 또 환전하고 재환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어떤 사업을 하려고 도모했기 때문에 좀 큰 금액을 환전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달러로요? 예,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었고, 1,000만 원 정도를 환전하려니까 거래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환전을 딱 하는 순간 기준 환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 환율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그때는 어떤 은행에서 환전 수수료 우대라는 걸 해주더라고요. 17만 5천 원을 내라고 해서 거기에 90% 우대를 받아서 17,500원을 냈고, 지금은 그냥 거의 모든 은행이 모바일로 환전을 하면 90%를 해주니까 지금은 별거 아닌데, 제가 5년 전만 하더라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그렇게 90% 환전 수수료 우대를 해줬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그 달러로 바꿨으니까 그냥 편의상 환율이 그냥 1,0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10,000달러를 갖고 있는 거죠. 네. 10,000달러를 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딱 하는데 제가 도모하던 그 일이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근데 심지어 그 돈도 제가 있어서 그렇게 환전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당시에 백수였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뺀 돈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원래 이제 다음에 또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 쓸 수도 있는데, 돈이 금액도 워낙 크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를 다시 통장에 넣어야지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재환전해야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재환전을 하려고 했더니 또 수수료를 내래요. 어머. 예. 근데 다행히도 네. 지금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럴 거예요. 내가 환전했을 때의 우대율을 재환전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해줘요. 같은 은행에서 하면? 예, 같은 은행에서 똑같이 하면. 네. 그래서 다행히 17,500원을 냈고, 총 합쳐서 내가 35,000원을 이제 부담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죠. 내가 1,000만 원을 환전했다가 재환전했더니 35,000원이 호공으로 사라졌구나. 그러네요. 라고 생각을 하고 통장을 딱 봤는데 10만 원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1,010만 원 정도 이렇게 딱 통장에 찍혀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분명히 거래 수수료를 35,000원이나 냈는데, 살 때 17,500원 냈고 팔 때 17,500원 냈는데 왜 1,010만 원, 10만 원이 더 늘어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환율이 그만큼 올랐던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요? 그렇죠. 10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큰 상승은 아니에요. 1% 정도 수준이니까. 예. 그렇죠. 1% 정도는 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상황이죠. 하루에 한 0.5% 정도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주일 동안 1%면 큰 것도 아닌데도 금액이 워낙 또 크다 보니까 10만 원이 딱 생겼어요. 저는 이제 백수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네. 근데 나는 손가락으로 몇 개를 까딱까딱 했을 뿐인데 10만 원이 생겼어요.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이 달러로 이렇게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1,000만 원으로 하면 돈도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달러 투자 시작할 때 했던 게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마통 아니었고. 그것도 마통에서 돈으로? 빼긴 했죠. 정말요? 예, 근데 큰 금액을 하면 또 똑같은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번에 그쵸.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이게 신기하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랬더니 한 0.5% 정도의 수익이 났을 때 팔았어요. 5천 원을 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첫 달러 투자 수익,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뽀록으로 번 돈이고, 예, 진짜 제가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번 돈이 이제 5천 원인 거죠. 5천 원을 딱 받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다시 환율이 제가 아까 샀던 금액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샀죠. 이 환율의 특성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환율을 보면은 환율이 별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이 차익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환율의 특성이 변동성이 낮은 대신에 잦아요. 움직임이. 그래서 0.5%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0.1% 오르고 딱 마감되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하루 0.1%밖에 안 올랐는데 이걸로 무슨 수익을 내?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하루 동안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달러는 주식처럼 뭐 9시부터 뭐 3시 30분까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 세계의 어떤 통화하다 보니까 달러가. 그러다 보니까 밤이고 낮이고 계속 달러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0.5%씩 계속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달러 투자의 장점이 수익을 한 번에 막 크게 얻고 막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잃지 않고 5,000원씩을 계속 수익을 얻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수익을 얻다가 어떤 날 운이 좋았던 어떤 날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운이 좋았던 어떤 날은 5,000원을 벌고 좀 있더니가 떨어져서 다시 샀는데 또 올라서 또 5,000원을 벌고 이렇게 한 5번을 하니까 25,000원을 벌었어요. 당시에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한 2% 뭐 3% 이 정도였는데 네. 전 하루에 2.5%를 번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달러 투자에 엄청나게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네. 수익에 대한 세금이 0이에요. 우리가 2.5%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으면 이자 소득세 같은 걸 내잖아요. 근데 달러는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 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5,000원 버는 게 그냥 고스란히 제 돈인 거예요. 세금도 한 푼 없이.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했는데 계속 잃지 않고 수익이 나길래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계속 100만 원을 했는데 계속 5,000원씩 벌려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는 투자금을 늘릴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 다음에 저건 200만 원으로 늘렸어요. 200만 원 늘렸더니 한 번 거래할 때 수익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늘더라고요. 땡큐. 그게 또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다면은 더 늘려야죠. 네. 300으로 늘렸어요. 1,000으로 늘렸어요. 자, 1,000만 원으로 늘리니까 5만 원이 생겨요. 자, 하루에 2번 거래하면 10만 원이에요. 신나 하시는데 앞에서도. 생각만 네, 해도 생각만 기분이 해도 신나죠. 좋죠? 저는 실제 10만 겪은 일이에요. 원이라니. 네. 네, 겪은 일이에요. 아니, 이 백수가 일도 없고 돈도 수입도 없는 백수가 가만히 집안에 앉아가지고 샀다 팔았다는데 참고로 저는 지금 숙달 돼가지고 한 1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때는 한 1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0초 만에 사고 10초 만에 팔았는데 5만 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3번 팔면은 15만 원이 생기네요. 와.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어떤 말을 정했는데 사람들한테 유의미한 수익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산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의 투자금도 다르고. 근데 나한테 어떤 분들은 주부예요. 집에서 그냥 나 소일거리로 한 5,000원씩만 벌어도 좋아. 이것도 유의미해. 라고 하시는 분은 100만 원씩 하셔도 돼요. 기준점이. 예, 근데 저처럼 7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와우. 그런 장시의 저로서는 네. 그래도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는 벌어야지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액을 늘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5년이 지났죠. 예, 지금 제 1회 투자금은 예. 많았을 때는 좀 예. 특별한 경우이기는 해요. 네.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1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한 5초 만에 다시 재환전을 했어요. 1,500만 원을 벌었어요. 예, 이런 일도 가능한 있다. 투자자. 그러니까 이 10억을 투자해가지고 1,500만 원을 벌려면 엄청나게 뭐가 많이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엔화로 돈을 벌었었는데 15원이 올랐어요. 예, 단기간에 15원, 몇 초 만에 15원이 오르는 일은 생기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의 사례이긴 하지만 처음에 100만 원으로 출발했던 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상방이 그렇게 열려서 그렇죠. 크게 벌 수 있다면 예. 투자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하방도 그만큼 열리잖아요. 그런데 항상 강조하시는 게 돈을 잃지 않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그 방식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만 제 말씀 들었으면은 저 사기꾼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돈을 넣었는데 계속 돈을 벌고 잃지 않는다는 이게 말이 되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네.
딱 보시니까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아 근데 저 혹했어요 지금. 가능할 것 네, 같고. 제가 혹하시라고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도 그렇지만 이 원달러 환율도 내가 사니까 내리더라고요. 또 내가 파니까 더 오르더라고요. 네, 이거를 거스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를 하자. 그리고 안전한 구간, 그러니까 쌀 때 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쌀 때 산다라는 개념은 그러면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제가 당시에 운도 좀 좋았던 게 처음 달러 투자 시작할 때 1,000원이 막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 깨지냐 마냐 막 이런 게 뉴스에 나갔을 때였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반대, 지금 환율이 너무 오를까 봐 막 나라에서 그렇죠. 걱정하잖아요. 그때는 네.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에 큰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막 뉴스에 대서특필돼가지고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막 이랬던 때였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이 낮으면 좋은 건데 나는 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도 잃을 가능성이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때였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역대 환율 차트를 딱 봤어요. 언제가 싼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쌀 때 사야 되니까. 이 환율이라는 게 역사가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예, 예전에는 환율이 고정 환율제였어요. 그러니까 1달러는 그냥 1,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고정 환율제가 변동 환율제로 바뀐 게 1980년대, 1970년대 이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지금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환율이 이렇게 변동된 게. 그러면은 50년의 차트를 보면 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쫙 펼쳐놔 봤어요. 그랬더니 3조 호황인 1980년대일 때 환율이 한 700원까지 떨어졌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 3조 호황이라는 게 환율이 낮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좋았던 뭐 이런 상황이었나 봐요. 예. 그리고 IMF 때 1,900원까지 치솟았다가 종가는 한 1,700원 정도 이렇게 마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차트를 딱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중간을 딱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700원과 1,700원의 중간 가격이 1,200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방도 견고하잖아요. 700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잘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1,7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 장기 투자해봤자 아무 소용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중간을 기점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나는 1,200원보다 아래일 때 사고 1,200원 이상일 때는 팔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름의 밸류에이션의 기준점을 잡으신 그렇죠. 아주 거네요.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이긴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뭐 제가 운이 좋았다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끔가다 이 중소기업 연합회나 이런 데 수출기업들 관련된 그런 자료 같은 게 발표되는데 우리나라는 환율이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아요. 너무 높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물가가 비싸지거나 이래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오고 너무 낮아도 수출 기업들이 좀 힘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그 가격이 1,150원 정도 수준이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환율이 1,150원보다 떨어지면 올리려고 뭔가를 막 노력을 해요. 뭐 환율 개입을 하고 구두 개입도 하고 또 시장에 달러를 갖다가 뭐 풀거나 아니면 걷어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정부가 도와주는 투자인 거죠. 반대로 환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높으면 낮아지게 하려고 또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운도 좋았다고 했죠. 저는 그냥 단순무식하게 1,200원을 찍었는데 얼추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칙 하나를 세웠어요. 나는 앞으로 달러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절대로 1,200원 이상에서는 매수하지 말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원칙을 또 하나 세웠어요. 이 원달러 환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걸쳐서 1,200원 아래로 쭉쭉쭉쭉 떨어질 수는 있어.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거나 경제위기가 오거나 코로나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1,200원 이상으로는 반드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네 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매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보통 주식 투자하면은 손절매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손절매 잘 못하잖아요, 솔직히. 익절도 못하고 손절도 어렵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제가 멘탈이 되게 약하다 보니까 손절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3% 이상 되면은 손절하라고 어떤 고수가 말하던데 제 마음은 그거대로 안 되는 거예요. 3% 됐지만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마이너스 5% 되고 그래도 좀 이제 바닥이니까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지하실 있고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 달러를 사놓고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겠는 거예요.
예, 계속 등락을 하고 오히려 위기가 생기면 오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손절매 할 줄 모르면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원칙이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칙. 쌀 때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1,200원이라는 어떤 기준을 세우긴 했는데 되도록이면 싸게 사야지 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1,200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싸다고 생각했던 1,200원이 더 이상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90원에 샀어요, 만약에. 오늘은 싸네. 어제보단 싸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날 1,180원으로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앞에 산 두 개는 싼 게 아니죠, 또. 그렇죠.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그럼 분할 매수하자. 계속 떨어질 때마다 나누어서 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게, 네. 환율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다 분리를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추가 매수,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잘해요. 물타기라는 걸 한단 말이죠. 예, 어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종목에 막 몰빵돼 있고 막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다 나눴어요. 박성현이라는 사람이 박성현 넘버 1이라는 사람 1호 넘버 1이 있고 박성현 넘버 2가 있고 박성현 넘버 3가 있어. 박성현 넘버 1은 1,200원에 달러를 산 사람. 네. 얘는 얘예요. 그냥 1,190원에 달러를 산다면 넘버 2 박성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넘버링을 하면서 제가 엑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이러면 어떤 점이 좋냐면은 네. 자 1,150원까지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넘버 5 박성현이 샀겠죠. 네. 그러면서 넘버 1, 2, 3, 4를 비난하겠죠.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니네들은. 근데 1,150원에서 10원만 딱 올렸다고 하면 넘버 5는 수익 실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박성현 5는 예, 5는 돈을 벌었어요. 수익이에요. 그리고 씩 웃어요. 야, 니네들은 지금 잃고 있지. 난 돈 벌었어. 수익 실현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넘버 1, 2, 3, 4는 잃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잃은 게 아니에요. 잃고 있을 뿐이에요. 평가 손실일 뿐이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예,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도 너 두고 봐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신기하게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고 했잖아요. 넘버 5가 팔면 올라요. 그럼 넘버 4가 좋겠죠. 네. 그리고 넘버 5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팔고 나서는 더 내려라 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넘버 5까지 갔다가 넘버 한 2, 3까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걸 바라고 있는지 올라가는 걸 바라고 있는지. 왜냐면 내 안에 1, 2, 3, 4, 5가 있잖아요. 다. 자아가 그렇죠.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5까지 갔다면은 4하고 5가 계속 환율이 등락을 잤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5만 원씩 버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면 5만 원씩 계속 벌다 보면 환율은 1,200원 이상으로 아직 안 갔는데도 전체 수익은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200원 이상으로 만약에 오르면 다 수익 실현하고 다 같이 파티하고 소고기 먹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을 제가 5년 전에 나와가지고 이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자, 5년 전에 이 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1,200원 이하에서만 사세요. 네. 손절매 하실 필요 없어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이 방식으로 하시면은 잃을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대로 하신 분들 중에 돈을 잃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왜냐? 지금 1,200원 이상이잖아요. 이미 올라갔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제가 점점이. 한 100명 정도 모인 어떤 강연에서 네. 제가 저를 따라서 이거 하시는 분 거의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신 그런 자리였는데, 자, 달러 투자에서 단 1원이라도 잃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1,200원 아래에서 다 사신 사람들인데 제가 강연할 때 시점은 1,300원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까지 한 말은 현실이 됐죠. 제가 수익률 100%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공률 100%의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증명을 한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200원대 잘 안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한 1년 전 정도까지는 이 말이 통했죠. 왜냐면 1,200원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그럼 그때 사고 팔고 1,200원 이상에서 이제 다 매도하고 끝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너무 좋았겠죠. 근데 1,200원 이상에서 계속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은 투자고 잃지 않는 투자인 거는 내가 경험해서 알겠는데 투자의 기회가 없어졌어요. 네. 예,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달러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을 쓴 거예요. 1,200원 이상에서도 달러 투자를 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담은 건데 약간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달러 투자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1,200원 이상에서도 할 수 있는 달러 투자에 대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일단 번째 스텝부터. 요 얘기부터 할게요. 이건 기본이에요, 아주. 알겠습니다. 예, 내가 1,200원에 네.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1,000만 원 있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다 이때 넣으면 안 돼요. 자,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 예. 저한테 제가 달러 투자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환율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개인으로는 달러를 가장 많이 사고 팔아본 사람일 거예요. 제가 1년에 거래액이 뭐 1,000억 원이 넘을 때도 있었으니까. 달러 큰 손이시네요. 예. 제가 1,000억 원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래액을 네. 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겠는데요?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예측 범주가 아이러니하게도 예. 이 환율로 그리고 달러 투자를 하실 때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를 굳게 믿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달러 투자를 한 번도 잃지 않고 돈을 벌었냐고 물어보시면은 네. 환율 예측을 하지 않아서입니다라고 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환율 예측을 못할수록 오히려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왜 그런지는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자, 1,200원에 내가 만약에 환율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다가 해볼게요. 내가 대학 교수예요. 30년 동안 환율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세계 경제 상황과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1,4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1,200원에 1,000만 원을 몰빵했어요. 어떻게 될 거야, 이 사람? 이 교수님. 망할 거예요, 아마. 예, 환율 예측 신의 영역에 도전했잖아요. 그쵸. 야, 맞지 않아요. 제가 오를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죠, 내심.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요걸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 1,200원에 나는 환율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1,200원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 살만한 가격이야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쵸. 오를 가능성이 높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잠깐 여기서 이제 예측과 예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측은 뭐냐면은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다. 돈 거실 거예요? 안 거실 거죠. 그건 예측이에요. 온다, 안 온다. 네. 그런데 예상은 약간 달라요. 올 겨울에 눈이 온다. 돈 거실 거예요? 오죠. 걸 수 있어요. 걸 수 있죠. 이거예요. 한국에서 오죠. 자, 환율이 네. 앞으로 오를 거다 떨어질 거는 예측인데 네. 그냥 1,200원 아래에서 사면 1,200원 위로 오를 거야 언젠가는. 방향성은 네, 오를 방향성이 거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환율이 막 2,000원, 3,000원 될 일도 없고 700원, 500원, 300원 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상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이용하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200원에 내가 100만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환율은 지금 1,000원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1,000달러를 샀겠죠. 넘버원이 딱 출동을 했어요. 야, 나 돈 벌래. 1,200원에 100만 원치 샀어. 1,000달러 샀어. 자, 이거 그리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5원 정도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제가 이따가 거래 비용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명을 드릴 네. 텐데 5원 정도의 환차익을 얻으려면 환율이 1,200원에서 1,206원 정도 되면 5원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한 1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예. 어떻게 계산하는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예. 자, 1,206원이 되면 난 5원의 환차익을 얻어가지고 1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5,000원의 수익을 얻을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죠. 내가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요. 내려요. 예, 여지없이 내려요. 부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예. 돌아왔더니 1,800. 환율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짰어요. 어떻게 짰냐면 나는 1,200원에서 5원이 하락하면 넘버 2가 출동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같은 백수였어요. 당시에 저처럼. 환율창을 계속 들여다봐요. 5원 떨어지면 사야지, 5원 떨어지면 사야지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5원 떨어지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살 것 사겠죠. 같은데요? 근데 아까 그 직장인, 월급쟁이, 네. 그분은 회의 들어갔잖아요. 네. 5원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딱 갔다 왔더니 네. 기회를 놓쳤어요. 자, 넘버 2가 출발을 했는데 그 월급쟁이 입장에서 할게요. 네. 그 월급쟁이는 안타깝게도 환율이 더 떨어졌어요. 1,193원이었던 거예요. 오. 자, 아까 그 백수는 1,195원에 샀겠죠. 샀죠. 얘는 더 싸게 샀네요. 바빠서 환율창을 안 들여다본 덕분에 네. 더 싸게 샀잖아요. 그러네요. 네, 100만 원을 샀어요. 네. 그냥 환율 무시하고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똑같이 1,000달러 샀다고 네. 할게요. 예, 이거 계산하려면 힘들어요. 단순 계산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도 또 계획을 세워요. 네. 나 5,000원 목표 수익이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네. 또 떨어져 있어요. 어. 출근길에 봤더니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잠깐 가서 네. 이거 사고 파는데 1초밖에 안 걸린다고 했어요. 자, 넘버 3가 또 출동을 하는 거예요. 출동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5원 떨어지면 얼마죠? 여기서 1,188원이죠? 네. 근데 화장실에 딱 가려고 사서 살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누가 있어요. 못 샀어요. 네.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 떨어져. 오. 네, 85? 85원에 샀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죠 지금. 예, 환율이 떨어지는데 기분이 좋지 않나요? 신기하게. 네네. 예, 아, 내가 그러네요. 만약에 이게 그 분한 교수님처럼 공부 많이 한 교수님처럼 넘버원에 1,000만 원쯤 1,000만 원 몰빵 났으면 샀으면. 지금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렇게 고민만 하고 마음만 아팠을 텐데 이 사람은 너무 좋아 지금. 감정이입하면서 예. 너무 예. 기분 좋아. 여유롭고. $1,000 또 샀어요. 나 5,000원 수익이면은 할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환율이 예.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오. 1,190원이 됐어요. 자, 백수는 네. 백수는 지금쯤 넘버 4가 출동해 있겠네요. 그죠? 가격으로 5원씩 떨어졌을 때 샀으니까. 아, 예. 네. 백수는 지금 넘버 4가 이미 출동한 상태에서 5원이 딱 오르는 순간 어떤 마음 먹어요? 넘버 4를 팔아야겠다. 수익 실현하죠. 그래서 5,000원 벌어야겠다 생각했죠. 근데 이 월급쟁이는 어때요? 지금 또 회의가 있어요. 회의에 들어갔어. 5원 오르면 1,190원 되면 팔려고 했어. 그런데 못 팔았어요. 똑같이 3번이죠. 넘버 3가 팔려고 딱 뒤늦게 봤더니 환율이 1,192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더 오른 거예요. 나는 5,000원을 벌고 싶었는데 5,000원 이상을 벌었군요. 예, 1,000달러를 이제 파는 거죠. 네. 매도인 거죠. 7,000원을 벌었네. 아. 더 많이 벌었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제 이 투자법을 말씀드리면은 이거 알람 맞춰야 돼요. 막 이런 얘기해요. 맞추지 마세요. 그냥 네가 환율 안 볼수록 좋아요. 한 일주일 있다 봐도 상관없어요. 네가 딱 봤는데 내가 사기로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땡큐. 더 많이 오르면 그래서 제가 공개 투자를 해요. 제 블로그에다가 실시간으로 빠를 때는 한 10초 안에 제가 올려버려요. 예, 내가 얼마에 정확히 몇 원에 샀는지 해당 달러나 엔화를. 그래서 넘버 1이 샀습니다. 넘버 2가 샀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거의 올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댓글 달려요. 작가님 이 글을 못 본 덕분에 더 싸게 샀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못 본 덕분에 더 비싸게 샀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여다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보고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범주 안에 계속 기회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넘버 3가 2번 팔았어요. 근데 넘버 3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1,185원에 달러를 사서 7,000원을 벌었어요. 1,192원으로 올라서. 근데 넘버 1, 2는 아직 손실 상황이죠. 그쵸. 기분이 아주 나쁘겠죠. 자, 시간이 또 지났어요. 예. 그래서 봤더니 넘버 3가 이런 마음을 먹겠죠. 나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겠어요? 넘버 3가? 다시 떨어졌어요. 없잖아요, 넘버 3 이제 지금. 네, 이미 넘버 수익 3 박성현은 실현했고. 수익 실현 해가지고 달러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넘버 3는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거예요?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내리면 또 기회 그쵸. 잡겠죠. 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근데 넘버 1, 2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더 올라서 이것 좀, 나 탈출 좀 하고 싶어 이런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환율이 1,180원으로 폭락을 한 거예요. 아이고. 3가 다시 출동했어요. 네. 1,180원에 또 100만 원을 삽니다. 사요. 흥미진진하죠? 네. 1,180원에 폭락을 하니까 넘버 1, 2는 어때요? 지금 괴롭죠? 그리고 아까 그 전문가 교수님 죽을 맛이죠 이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손절각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은 그쵸. 1,000만 원 넣어서 20원 떨어졌으면은 20만 원. 20만 원 날렸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넘버 3는 너무 즐거워요. 네. 왜냐면 자기가 전에 샀던 가격은 1,185원이었는데 더 싸게 샀어요. 그렇죠. 땡큐 하고선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환율이 올랐어요. 이번에는 넘버 3가 1,190원에 100만 원을 팔아요. 10,000원을 벌었네요. 네. 10,000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자, 그리고 5번째. 넘버 3는 지금 또 오르면 좋을까요? 떨어지면 좋을까요? 또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예, 또 떨어져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넘버 3가 계속 5,000원, 10,000원, 어떤 날은 3,000원, 어떤 날은 4,000원 계속 벌어요. 자, 넘버 1, 2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죠. 예, 그다음 기다리고 있죠. 쟤 좋겠다. 기다리고 있지만 넘버 3는 신났어요. 계속 샀다 팔았다 해요. 그래가지고 한 10번 정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쳐요. 네. 넘버 3가 10번을 5,000원씩 수익 실현해가지고 5만 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된 다음에 환율이 다시 오른 거예요. 얼마로 올렸냐면은 1,193원으로 올라 있는 상태예요. 수익 실현 다 하고. 네. 자, 이 상황이면 넘버 2는 지금 손실이에요, 수익이에요? 로스. 그냥 0이죠, 0. 나는 다행이야, 이제 본전이야. 네. 근데 넘버 1은 지금 얼마 잃었어요? 7,000원이죠. 네. 7,000원 잃었죠. 근데 내가 지금 이미 벌어놓은 게 얼마예요? 7,000원, 10,000원, 5만원, 67,000원 벌었죠, 이미. 환율이 내가 최초에 샀던 데 그 1,200원까지 안 올랐는데도 수익이잖아요. 이게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이에요. 환율이 오르지 않아도 수익이 나요.
제가 삼성전자도 이제 이런 비율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삼성전자를 한 7만 원 이상일 때 샀어요. 근데 한 5만 원 이하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세븐 스플릿으로 투자를 했어요. 예, 넘버 7까지 나눠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고 했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네네. 예, 제가 원래 넘버원이 샀던 가격 위로 안 올라왔는데 저는 수익이 커요. 배당까지 받아가지고 심지어. 예, 이 투자법을 달러 투자로 하시면은 주식 투자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정 범주 안에서 있어야 하고 예. 게다가 밸류에이션이 조금 우리 작가님처럼 명확해야 한다는 그 두 가지가 전제가 예. 되어야 하는 그래서 거죠.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주식 투자는 7번까지만 추가 매수하고 하방이 열려 있으니까 네. 더 이상 사지 마세요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는 이름을 붙인 오. 거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약간 달라요. 지금 넘버원은 네. 만약에 환율이 1210원이 되면 넘버원 수익 실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근데 주식 투자는 달라요. 주식 투자는 상방도 열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넘버원은 안 팔아요. 장기 투자 같이 투자해요. 넘버원만. 제가 최근에 성공한 사례가 포스코 홀딩스가 200% 수익 얻었거든요. 넘버원이. 좋아. 근데 그걸 다 제가 공개해서 투자한 거기 때문에 오. 사람들이 더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죠.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제가 3년 전에 투자 처음 넘버원이 출동해가지고 2, 3, 4까지 갔었어요. 2, 3, 4가 계속 수익 실현 저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는데 넘버원의 수익이 딱 되는 순간 작가님 안 팔아요? 10% 수익인데 얘는 장기 투자 같이 투자해요. 놔뒀어요. 200%. 300, 제가 공개 투자하니까 금액까지 나와요. 300만 원이 900만 원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넘버원이 거의 눈물을 흘렸겠는데요. 뭐 눈물까지. 너무 기뻐서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세븐 스플릿이 순하게 복잡하게 지금 다 얘기했지만 보여주셨어요. 예.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이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냥 평단가가 낮아진다? 저는 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정체성을 넘버 1, 2, 3 넘버링 하시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예. 진짜 명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와닿네요. 다행이네요. 어떻게 이걸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달러 투자로 이게 되다 보니까 예. 주식 투자도 해보겠다라고 해서 세븐 스플릿을 했는데 저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는 그쵸. 어떻게 했냐면은 계좌를 그냥 나눠버렸어요. 넘버 1 계좌, 넘버 2 계좌, 넘버 3 계좌. 진짜 명확하시네요. 그래서 7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사람들이 7개 나눠서 운영하는 것도 또 힘들어하고 귀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어요. 계좌 하나만 가지고도 저렇게 나눠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이제 궁금하신 분은 네. 제 블로그에 와보시면은 네. 그걸 하실 수 있고 일단 오늘 달러 얘기니까 달러의 세븐 스플릿은 저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확하게 그 메커니즘이 와닿았는데 저는 예. 궁금한 게 지금 직장인분들 잠깐 회의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더 떨어져 있고 올라 있고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좀 집중적으로 뭔가 환율성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기에 묶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월급쟁이 분들, 네. 월급쟁이 부자들이니까 월급쟁이 분들한테 권장하는 거는 네. 점심시간에 한번 밥 먹고 나서 보세요. 그냥 하루에 커피 한 한잔 번? 하면서 그러면 돼요. 좋게. 그러면은 주간 흐름으로 저렇게 정체성 나와도 충분히 수익이 되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본인이 더 열심히 하고 싶으면은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도 보시는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네. 금액도 저렇게 막 하지 마시고 네. 제가 100만 원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100만 더 원을 한 세고. 10번 정도 나 쪼개서 한번 이거 경험해 볼래? 10만 원어치 사고 어. 뭐 10만 원에 0.5% 수익이면은 500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시스템을 경험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이 투자 마인드를 갖다가 이제 고착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참고로 이 방법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피터 린치, 워런 버핏 뭐 이런 분들이 고수들이 먼저 세계 진행했던. 최고의 투자 대가들이 여러분들 투자할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게 최고예요라고 먼저 말한 거를 제가 그냥 혼자서 하기는 힘드니까 시스템화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들이 이미 인정하는 방법이다. 그걸 그렇죠. 잘할 수 있는 방법만 제가 제시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년 만에 정말 큰 기회가 왔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보니까 엔저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물가도 많이 싸고 엔화도 싸니까 부담 없이 여행 다닐 수 있겠다. 그런데 예. 누군가는 이 엔화로 돈을 번다? 예. 라는 측면에서 그 기회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엔화 투자 기회인 거 맞아요, 작가님?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오.
제가 아까 달러 투자 처음에 했을 때 이 얘기했잖아요. 환율이 1,000원이 막 깨지려고 해서 난리 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다. 네. 지금 엔화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엄청 떨어졌어요. 예, 역사적 900원을 뚫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사람들이 막 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같이 엔화 투자자, 달러 투자한테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00원이 깨진다라고 할 때 저의 그 상황인 거예요. 저 기회인 거죠, 그러면. 그런데 다만 분할 매도 하셔야 돼요. 내가 900원이 30년 만에 저점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교수님. 예, 100만 원씩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쏙 빼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엔원 환율도 100엔당 1,200원 정도가 중간가야. 이 환율 차트를 보면. 지금 거의 901원. 예. 근데 저는 1,200원일 때 사람들이 그러면 엔화 투자는 안 하세요라고 작가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해요 저는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엔화 투자는 난이도가 높아요. 달러 투자보다. 첫 번째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기축 통화와 준기축 통화. 그 지위를 잃은 거죠, 엔화가. 잃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런데 달러보다 안정적이진 않다. 달러보다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지 원화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예, 비교를. 저는 만약에 지금 상황이면은 예. 그냥 제 전 재산을 엔화로 바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본으로 아까 일본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바닥에서 예, 이제 집도 싸고 정말 좋아질 차도 것 같다. 싸고 예, 그렇기는 한데 제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하지만 이제 엔화로 돈은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수준이면 30년 만에 최저인데 네. 제가 1,200원일 때 1,100원일 때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난이도가 높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래 비용 말씀하셨는데 그 환전 수수료 우대율 같은 게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달러는 내가 출금하거나 은행에 입금할 때 뭐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찰 수수료라고 하는 거를 안 받는 은행도 많아요. 그런데 엔화는 이것도 또 어떤 특정 은행에 한한 얘기이긴 하지만 내가 엔화를 넣잖아요. 입금을 하잖아요. 그럼 1.5%를 떼가요. 출금을 해도 떼가요. 어렵죠, 일단. 네.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엔화는 좀 중기축 통화이기도 하고 안정성도 떨어지고 다루기도 힘들어서 저는 안 해요. 관심 없어요. 라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1년 반 전 갑자기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 메리트가 생겨버린 거야. 이 네. 난이도가 높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덜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야. 안전하지 않다라는 단점을 상쇄할 만큼 가격이 메리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1,000원 미치면 이거는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제가 작년 4월 정도에 저 엔화 투자 이제 하기로 했어요. 와. 라고 하고 저 세븐 스플릿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930원까지 하락했어요. 예. 제가 넘버 한 10 정도까지 출동을 했어요. 넘버 1이 사고 떨어져요. 2가 사고 네. 예. 10까지 떨어졌다가 한 7까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7에서 5가 계속 저런 식으로 수익 실현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1,000원 이상으로 올라 버렸어요. 오. 올해 5월 정도에. 네. 1년 동안 이 책에 이제 그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네. 다 공개한 게. 1년 동안 저 방식으로 엔화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다 벌었겠죠. 안 번 사람은 제 말대로 안 한 거죠. 1,000원 밑에서 사지 않았거나 네. 분할 매도 하지 않았거나 손절매를 했거나 이 세 개의 상황이 아니라면 다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투자를 마쳤는데 그 이후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5월 정도에 지금 한 4개월,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어요. 1,000원 이상으로 딱 올라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때 할 걸 작가님 말씀 듣고 따라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이미 돈 번 사람들도 엔화 투자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작가님. 우리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계속 공개까지 하니까 샀습니다,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썼어요. 거기다 글도 하나 썼어요. 전 1,000원 이상은 가격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980원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할래요, 나도. 넘버원이 980원에 출동했어요. 네. 그리고 또 떨어져요. 네. 2, 3, 4, 지금 10까지 출동했어요, 저도. 900원이 됐어요. 그 수익률로 따지면은 8% 정도가 떨어진 거죠, 지금. 네. 그런데 900원에 떨어졌던 게 930원까지 또 올랐던 적도 있었어요.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거래를 총 지금까지 기록을 하면서 하니까 아까 1년 반 전부터 지금까지 총 거래 기록을 보니까 260번을 거래했더라고요. 샀다 팔았다를. 그러니까 260번이니까 제가 손절매는 안 하니까
그 중에 절반은 산 거고 절반은 판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평균 0.5% 수익이라고 했죠. 130번을 거래를 했으니까 수익을 얻었으니까 130 곱하기 0.5% 하면은 65%의 수익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까지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계속 샀다 팔았다 했으니까 8%지만 아마 분할 매수했으니까 4% 정도의 손실 상황일 거예요. 근데 샀다 팔았다 한 걸 빼면은 2% 정도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엔화가 역대 최저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손실률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네. 그거 궁금했어요. 예. 오늘 방송 녹화일 기준으로 원엔 환율이 아까 900원 밑으로 100엔당 떨어졌어요. 네, 100엔당 예. 1,000원에서 그때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는데 네. 오늘 기준으로는 899.74. 899원으로 끝났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5월 이후로 더 떨어졌는데 이거 손실이겠는데요? 라는 질문을 네. 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 그러니까 제가 손실률이- 1년 동안 예. 이미 65%의 수익 실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980원으로 떨어질 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했죠. 근데 다시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해서 손실률은 2%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이미 수익 얻은 거하고 지금 거하고 더해보면은 상당히. 수익이 훨씬 더 큰 거죠. 진짜 가능하다. 최악의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는 투자인 거예요. 안전한 투자인 거예요. 보통은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그냥 투자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월 1% 정도 수익은 얻어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기는 해요. 아. 확실치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이 훨씬 좋아가지고 올해 한 5월 정도에 그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가 있었냐면 넘버원이 제가 샀다고 올렸어요. 사람들이 막 따라 샀어요. 그러니까 올라요. 그래서 수익 실현했어요. 근데 다시 내려요. 넘버원이 계속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걸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눈이 살짝 돌아가가지고 이제 엔원 화주는 970원 이하로는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 라고 예측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미리 거래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없도록 저는 넘버 37까지 나눠서 투자할 거예요 라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한 700원 떨어질 때까지 난 대응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수익을 얻는 계획을 세울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누어 사세요라고 했는데 계속 985, 970원에서 왔다 갔다를 한 달 동안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를 970원에 다 산 거예요. 아까 그 교수님처럼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을 자, 저는 예측을 안 했죠. 예측을 안 했으니까 7번을 나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나눴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욕먹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엔화 투자해가지고 손실 본 분들한테는 저는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700원까지 떨어진 돈, 저는 돈 되게 많이 벌 거야. 아마. 이게 세븐 스플릿의 강점인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떨어져도 돈을 벌고 올라도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투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10% 수익이면 별거 아니다. 뭐 주식으로는 하루에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라고 말씀하시는데 얘는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인데 그 정도 수익이니까 충분히 그렇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네. 투자도 하고 요것도 하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봤어요. 제 블로그에 카페가 있어요. 그 네. 카페에 3억 원을 갖고 계신 분인가 봐요. 네. 900원이 자기는 저점이라고 생각한대요. 예측했죠? 예측하셨네요. 1억 5천을 넣었대요. 그 벌써 소리 나죠? 제가 한 5년을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세요 아무리 해봤자 욕심이 탐욕이 그걸 이제 앞서 한 거죠. 근데 이분은 만약에 1%가 오르면 1억 5천이니까 한 150만 원 벌겠죠. 근데 그게 독약이 될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또 하실 거란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잃지 않는 안전한 달러 투자, 엔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예측 못한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투자에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엔화 투자요. 저희 달러 투자를 앞서 보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엔화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지금 오늘 환율이 900원이래요. 그러면은 이 방송 보시자마자 제가 봤을 때 900원에 지금 사시잖아요? 손해 보실 일이 58,000%의 확률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만약에 근데 계속 손실이다. 그냥 일본 여행 가세요. 그냥 한번. 근데 많은 금액 사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네. 한 10만 원 정도로 테스트 한다고 생각하고 10만 원어치 뭐 엔화 사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10만 원어치를 900원에 사세요. 100엔당 900원이에요. 네. 자, 이게 넘버원이에요. 자, 이렇게 사놓으신 다음에 기다려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넘버원이라고 써야겠네요. 환율이 떨어졌어요. 박성현이라는 사람이 엔화 사라고 했는데 뭐지? 떨어졌어. 네. 10만 원을 895원에 사세요. 금액까지 그냥 찍어 드릴게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환율창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했죠?
안 들여다보면 895원에 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떨어져 있겠죠. 올라갔으면 안 사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895원 이하에서 사라는 얘기예요. 네. 또 샀겠죠. 그리고 넘버 3가 10만 원을 890원 이하에서 사세요. 근데 이 전에 산 가격에 5원 떨어졌을 때요. 네. 내가 890 운 좋게 4원에 샀는데 그 다음은 890원에 사야지가 아니에요. 이때는 889원 이하에서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이거보다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888원에 사는 일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처음에 하시는 분은 0.5%의 수익률을 노리세요. 0.5% 수익을 노리면 10만 원에 0.5% 수익이면은 500원 정도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 원이 다 소진될 때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넘버 네가 100만 원까지 이렇게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넘버 10이 10만 원 계속 떨어져서 이때 뭐 한 800원 정도 됐다고 쳐요. 샀어. 근데 더 떨어졌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세요, 그냥. 그럼에도 좋아요. 왜냐? 내가 한 번에 산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분할 매수 했잖아요. 아까 그 교수님, 경제 잘하는 교수님, 900원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고 100만 원을 다 투자했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월급쟁이는 지금 평단가가 850원일 거예요. 계속 나눠서 예,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다가 800원 이상으로 오면 하나씩 단계적으로 수익 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손절도 못하는데 익절도 못해요. 네. 얘는 상관없어요. 익절 딱 하잖아요. 만약에 넘버 10이 익절을 805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팔면 오른다고 했죠. 올라요. 그러면 마음이 아플까요? 갑자기 폭등했어. 제가 좀 많이 봤을 때는 하루에 막 30원씩 오른 적도 있었어요. 30원이 올랐어요. 얘가 팔자마자. 그러면 이 넘버 10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얘는 안 좋겠죠. 근데 나는 1, 2, 3, 4, 5, 6, 7, 8, 9은 잔치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리가 돼서 웃을 수 있는. 예. 지금 작년부터 해서 엔화 투자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1,000원 밑으로는 너무 가격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엔화 투자의 단점까지 상쇄했다. 주변에 같이 하셔서 엔화 투자 이렇게 세븐 스플릿으로 큰 수익을 버신 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부장급이신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처음에 한 3년 전에 이 달러 투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족들이 다 반대했대요. 아니 이렇게 해봤자 5,000원이면 커피값인데 커피값 벌려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분이 최근에 자기 대기업 부장급 월급을 넘어섰대요. 한 달? 현금 흐름이요? 예. 와. 그래서 정말요? 이분이 막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그분들은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근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월 현금 흐름 100만 원 정도 만드는 거는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엔화 투자, 엔이 그렇게 싸요? 그러면 엔이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를 안고 일본 주식을 사도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달러도 마찬가지고. 물론 달러는 지금 너무 올랐지만 엔화를 저점에 사서 강세에 베팅한다. 이 측면이면은 지금 일본 주식 너무 잘 나가던데 지금 사는 건 어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고수 투자자, 전문가 이분들은 비쌀 때 사도 더 비쌀 때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월급쟁이들은 미래에 대한 뭐 통찰력을 갖기도 힘들고 정보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쌀 때 사서 조금 더 올랐을 때 파는 투자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도 1,200원 아래에서만 사요, 저는. 그리고 엔화도 나는 안 사다가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아져서 샀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일본 주식도 쌀 때 사야죠. 지금 역대급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데 왜 지금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엔화가 좀 난이도가 힘들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달러 투자를 세븐스플릿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넘버 10까지 갔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넘버 10은 샀다 팔았다 계속 할 수 있겠죠. 근데 넘버 9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놀고 있죠. 자, 이 놀고 있는 애들 어디에 갖다 놓으면 되냐면은 정기예금이나 외화 RP에 넣어놓으면 현재 5% 이상의 이자를 줘요. 돈을 계속 벌어요 얘네가.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놨다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분명히 내가 달러가 물려가지고 정기예금에 넣어놨는데 환율은 거기까지 안 올라가는데 수익인 거예요. 이자를 받아서. 이자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달러 투자하기는 되게 좋은 상황인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엔화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금리가 0이에요.
할 게 없어요. 저성장인 국가의 네.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어떤 뭐 방송 그 신문사에 예.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는 일본 주식이 낮은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엔화를 사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물리면 근데 일본 주식은 약간 어려운 게 이자가 없다라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패자부활전이라고 불러요, 제가. 패자부활전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일본 주식을 사세요. 아. 일본 주식 제가 그 종목도 찍어줬어요. 배당 잘 주는 한 5% 이상 주는 뭐 재팬 타바코나 닌텐도나 이런 거 사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환율이 오르면 주식도 오르고 그러면 파세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돈을 지금 많이 벌었겠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저는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보고 네. 우리 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은 쌀 때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근데 지금 나 넘버 10까지 작가님 따라했다가 물려 있어요. 이거 엔화 어떡하죠? 저는 그 엔화로 공매도라는 걸 해가지고 매수 평단가를 계속 낮추는 일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거 패자부활전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가 제시한 게 뭐였냐면은 그러면 미국 채권 사세요라고 했어요. 미국 채권을요? 예. 엔화로? 예. 이게 뭐예요? 지금 그것도 제가 세븐스플릿으로 공개 투자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일본 주식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 상장된 미국 주식이 있어요. 미국 국고채 ETF. 같은? 그렇죠. 그러면은 엔화로 네. 그걸 사가지고 자 이제 엔화가 지금 엔저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금리 이런 때문이죠. 금리 예,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런 거잖아요. 얘네는 금리가 제로 금리고 네. 미국 금리는 지금 5.5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리 차이 때문에 엔화가 저평가돼 있는 상태인데 미국 채권도 바닥이란 말이죠. 금리가 올라버려서. 반대죠. 예.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 싸진 엔화로 미국의 싸진 채권을 사면 금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저도. 그러면은 엔화도 가치가 회복이 될 거고 미국 채권 가격도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 수익을 둘 다 얻죠. 그런데 미국 채권 가격이 금리가 언제 내릴지는 모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인가 저는 사실 이걸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공매도를 다른 분들은 못하니까 그러면은 패자부활전으로 놀게 하면 아까우니까 미국 채권이라도 사세요 하고 방법을 제 블로그에다 올려놓고 넘버원이 미국 채권을 샀습니다 했어요. 진짜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 미국 채권 가격은 가장 낮았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사면 내린다고 내리더라고요. 넘버 2가 출동했어요. 더 내려요. 네. 넘버 3가 또 샀어요. 자, 넘버 3하고 2가 지금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버 1이 그 손실 중인 것도 지금 회복했어요, 이미. 미국 채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엔화가 돈을 벌고 있어요, 심지어 또. 이걸 이제 계속 돈이 쉬지 않게 계속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네. 뭐 고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기회를. 너무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 상황도 모르고 앞으로 뭐 원달러 환율이 오를까요, 떨어질까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왜 나한테 왜 물어봐요? 저는 엔화나 달러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일 거예요, 아마. 단언컨대. 하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같이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는 투자라는 거야. 그냥 예측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면 되는 그런 투자예요. 너무 안전한 거죠. 심지어 얘 이름이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제가 이런 경험도 있어요. 달러를 패자부활전하는데 금리도 낮았을 때였어요. 외화정기예금 넣어놓으면 되는데 안 되네? 그럼 어떡하지? 달러가 너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미국 주식도 올라 있어. 미국 주식도 못 사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월배당 ETF 같은 거 사요, 미국에. 그러면 한 5% 이상 계속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그 상황에 가만히 보니까 금 가격이 바닥인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을 샀어요. 오르더라고요. 이렇게도 가능한 게 달러예요. 달러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가님께서 지금 자산 70억 원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면서 이 자산을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혹시 금수저예요? 흑수저요. 흑수저 중에서도 티어 최고 등급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은 제가 학창 시절 때 네.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집이 그거였거든요. 그럼 그때 뭔가 돈에 대한 갈증, 니즈 이런 게 정말 크셨어요? 당연히 크고 가난하면은 창피하죠. 예,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또 돈이 벌리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었죠, 사실은. 정말. 그리고 나서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95%도 찍어보고 주식 투자하시면서 마이너스 95%?
5%가 되셨다고요? 예, 제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였는데 2008년이요? 예, 그때쯤이었어요. 제가 신혼이었어요. 신혼에서 500에 2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딱 첫 신혼을 시작했어요. 15년 전이네요. 예, 15년 전에 그 정도의 경제 상황이었어요. 500에 25만 원에 전세방도 아니고 월세 옥탑방에 신혼을 시작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5천만 원을 날렸어요. 마이너스 주식으로요? 95%. 주식으로? 예.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 날린 거죠. 5천만 그러니까 원.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했는데 지금처럼 샀다 팔았다를 한 게 아니라 세븐 스플릿이 예. 아니라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판 거죠. 이걸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돼요. 저 실례지만 그때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가 뭐였어요? 무슨 종목 사셨어요? 다 좋은 우량주들이었는데 테마주가 아니라요? 예, 그때 리먼 사태였나? 그게 딱 하니까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 가고 근데 하한가 맞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제가 또 레버리지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팔았죠, 다. 팔았는데 다음날 또 반등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괜히 팔았네 하고 또 사. 또 다시 하한가.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2달 딱 지나니까 마이너스 95%딱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식 투자는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찔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도박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요? 예. 그게 뭔데요? 제가 사실 이 세븐 스플릿 시스템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나온 시스템이에요. 아니 이건 무슨 또 배경이 드라마틱한데요? 예, 카지노를 이게 가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네. 주식에서 한번 크게 잃어본 분들은 주식 투자는 도박에 다시는 내가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해봤더니 주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정보력이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기관들. 해안이 있는 사람만 돈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도박은 너무나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홀짝을 딱 해서 홀이 나오면 내가 돈을 따고 네. 짝이 나오면 잃고 너무나도 공평하잖아요. 50대 50. 예, 그래서 이걸로는 오히려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도박을 하다가 네. 제가 도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백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네. 제가 5년 전에. 백수가 딱 돼가지고 집에 앉아 있는데 예전에는 뭐 강원랜드나 해외에 잠깐 놀러 갔을 때나 갔던 카지노를 매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백수니까. 정신 들어보면 제가 강원랜드에 와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 큰일 나겠다 이거. 예. 그리고 제가 도박을 또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네. 계속 갔으니까 뭐 따니까 잃지 않으셨겠네. 제가 100번을 도박을 하러 가잖아요. 진짜 극단적인 게 100번을 다 잃었어요.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었어요. 빈손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많이 잃고 나오고 뭐 그럴 때도 많았죠. 어떡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걸 끊지 사람 못하게. 이렇게 하면 또 될까? 것 될까? 같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네. 또 수입도 없잖아요, 백수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기로 해요. 이 도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해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네. 도박과 관련된 책들을 다 봤어요. 와. 베팅 시스템, 뭐 마틴게일 전략, 음. 파로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도박으로 왜 이러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당시에 블랙잭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이 블랙잭의 승률을 높이려면 네.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카드가 나오면 어떻게 베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스플릿을 해야 되고 스플릿을 한번 나왔네요. 네. 세븐 스플릿 여기서 나왔어요. 네. 이 블랙잭을 하면은 예. 한 사람이 7번까지는 아니지만 6번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패를 이렇게 나눠요? 예, 테이블에서 하는 게 테이블을 블랙잭 맞아요? 예, 혼자 하는데도 6명으로 분신술처럼 아까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네. 예,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스플릿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분할. 예,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시스템을 제가 다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예. 어떻게 베팅을 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랜드 가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과연 되나? 라고 했어요. 블랙잭을. 돼요. 돈을 땄어요. 난생 처음으로. 제가 100번 가면 100번 다 잃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공부를 하고 가니까 돈을 땄어요. 처음으로. 많이 따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땄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또 운일 수도 있잖아요. 도박은 운이니까.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갔어요. 또 땄어요. 계속 땄어요. 와. 예.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면 도박 계속 하시지. 왜 달러 투자도 하고 뭐 다른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셨냐. 네.
채산성이 안 좋았어요. 제가 오며 가며 교통비, 숙박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내가 돈을 딸 수 있는 거는 제가 한 10시간 하잖아요. 네. 그럼 한 5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아, 효율이 따긴 따는데 조금 너무 작아. 그러네요. 예, 따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족끼리 놀러 가면 아빠 닭 한 마리 벌어올게 해서 가서 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3-4시간 걸려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분도 있어요.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세븐스플릿하고 비슷한 시스템인데 최소 베팅을 해야 돼요. 1,000원씩 베팅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10만 원씩 베팅할 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 뭐야 하면서. 근데 그 테이블에서 나중에 돈 딴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 사람은 1,000원씩 베팅하는데 간이 작아서 1,000원씩 베팅하는데 계속 돈을 따는 거예요. 저를 막 따라가요. 제가 이렇게 걸면 거기를 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는 1,000원 걸 때 그 사람은 10만 원을 거는 거예요. 네. 돈을 따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10,000원짜리를 쓱 줘요, 저한테. 그 돈이 더 컸어요, 제가. 수입이. 심지어는. 근데 정말요?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1,000원으로 하지 말고 조금 10,000원만 올려도 높여서. 5만 원 벌게 50만 원이 되니까 그러면은 유의미한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돼요. 멘탈의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주식이든 투자든 도박이든 1,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져 버려요. 예, 그래서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배운 건 2가지였어요. 아니, 운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이 도박조차도 공부를 하니까 달라지네? 그러면 내가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이 주식 투자 혹은 투자, 달러 투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주식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스템을 개발했죠. 예, 이걸 달러 투자, 주식 투자에도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 지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적용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게 나온 거예요.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소설이 있어요. 예, 제가 투자의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소설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이 제가 겪은 일들을 극화해가지고 나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신 분들은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좋아요. 눈물 없이 못 들을 것 같은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소 베팅이라는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블랙잭이 아니라 정말 투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원칙을 예. 찾아낸 예. 70억 원이라는 부를 일구기까지 제일 주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였다라고 예. 꼽을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일단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믿었어요. 제 자산 중에 대부분은 또 부동산 자산이에요. 예를 들면은, 비중이 예. 그러니까 자산 증식과 현금 흐름이 있는데, 예. 자산 증식에는 이미 성공한 다음에도 저는 경제학자를 못 이뤘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부동산을 깔고 있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서 이자만 계속 나가고, 예, 나는 자산은 지금 한 50억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쓸 돈은 없는 거예요. 팔지 않았어요. 예, 제가 그 백수가 자발적으로 백수가 됐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나는 자산은 있던 거예요, 그때. 이미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풀로 써가지고 그게 2-3배가 오르는 바람에 자산가는 됐어요, 이미. 그런데 회사는 그만두고 나서 수입은 없는데 경제학자는 못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죠. 현금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달러 투자, 주식 투자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때 제가 부를 이루는 것까지는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아직 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려면은 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주식에서 100만 원, 부동산에서 100만 원, 달러 투자로 100만 원 버시면 경제적 자유가 앞당겨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산은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제 자산도 좀 줄었겠죠. 그러면 작가님을 따라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예, 그 예. 현금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예. 워낙 달러 투자 이를 통해서 재테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이건 약간 복잡한 개념이기는 한데 저희가 소개만, 1단계, 2단계 배웠는데 어떻게 예. 가능할까요? 잠깐 소개만 해드릴게요. 제가 네. 1,200원 이하일 때만 달러 투자하세요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달러를 가지고. 그런데 1,200원 이상이 되면
달러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시스템으로 하면 지금 방금 보고 계신 분들도 맞아요. 저렇게 하면 되겠다. 나도 해야지라고 딱 봤는데 환율이 1,300원이야. 그럼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기다리면 또 떨어질 거예요. 나는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1,200원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역사적인 기록이고 데이터니까 앞으로 뭐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았었어요. 네. 근데 이 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지금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러면은 이 좋은 시스템으로 투자를 못하네요 해가지고 제가 엔화 투자도 시작을 한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예, 근데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건 여러분들이 엔화 투자를 대체로 먼저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원 이상에서 할 수 있는 원화 투자가 있다던데 라고 그걸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은 일단 이번에 제가 낸 달러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에 제가 써놨어요. 근데 잠깐 소개만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맛보기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원화 베이스의 생활을 하죠. 내가 1,000만 원이 생겼어요. 만약에 1,000만 원이 생겼을 때 환율이 1,000원이었어요. 네. 달러 환율이. 근데 이 1,000만 원을 가만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어요. 네. 50%가 상승을 했어요. 자, 내 1,000만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1,000만 원이죠. 네. 신기하지 않아요? 내 1,000만 원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화가 우리나라 사람 달러 투자에 관심이 없는 99.999%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환율이 얼마인지 관심도 없어요. 내 1,000만 원은 환율이 1,000원이어도 1,000만 원이고 10,000원이어도 그냥 1,000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어쩌려고.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네. 자, 내가 미스터 존슨이에요. 네. 미국 사람이에요. 잘 어울리세요. 예. 네. 미국 사람이에요. 내가 $10,000가 있어요. 심지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환율이 나한테 중요하겠어요? 이 존슨이라는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을 것 예. 같아요. $1 환율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뭔 상관인데? 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1 환율이 500원이야. 500원이라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존슨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 네 돈의 가치가 원화 대비해서 엄청나게 낮아진 거라고. 그래서 뭐? 라고 할 거란 말이죠. 네.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원화를 가지고 달러가 쌀 때 1,200원 아래에서 사서 비싸지면 파는 달러 투자도 하고요. 미국인의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으로 원화가 쌀 때, 언제예요? 1,200원 이상일 때 사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 팔아요. 수익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원래 제가 평소에 이렇게 쓰거든요. 달러 투자 넘버원이 샀습니다. 넘버2가 샀습니다. 엔화 투자 넘버원이 샀습니다. 넘버2가 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썼어요. 달러로 원화 투자 넘버원이 샀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썼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팔았어요. 환율이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원화가 없어요. 그래서 자, 미스터 존슨이에요. 넘버원이 지금 환율이 1,300원인 거예요. 원화의 가치가 너무 싸잖아. 1,200원 대비해서 너무 싸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000달러를 매수했어요. 1,300원에. 자, 이거는 달러로 원화를 매수한 거예요. 원화를 매수하려면 무슨 행동을 하면 돼요? 재환전. 그러니까 달러로 바꾼 다음에 예. 다시 또 원화로 사는. 아니요, 달러는 이미 내가 갖고 있어요. 존슨 씨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unvalued 달러라고 말해요, 이거를. 주식 투자에서 배당으로 받은 달러, 그리고 환차익으로 얻은 달러, 그리고 제가 1,100원 이하의 달러가 쌀 때 내가 나중에 1,200원 이상이 됐을 때 이 달러로 원화 투자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1,100원 이하일 때 쌀 때 사놓은 달러가 있어요, 저는. 그 달러를 가치를 측정하지 않은 언밸류드 달러. 왜냐면 미국의 존슨도 미국 사람들의 99.999%의 사람들은 자신의 달러가 원화 가치로 얼마인지 측정 안 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안 하는 달러가 저는 이렇게 있어요. 그 달러로 원화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장담하건대 저처럼 하시면 잃을 가능성이 0%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unvalued 달러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1,100원 이하일 때 원화 투자를 대비해 1만 달러로 갈게요, 쉽게. 1만 달러의 unvalue 가치를 특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얘는. 왜냐면 얘는 이 달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그냥 생긴 달러야. 이 달러는 환율이
2,000원일 때도 10,000달러고 1,000원일 때도 10,000달러일 뿐이야. 아까 제가 우리 환율 상관없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했죠.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언밸류드 달러를 마련해 놨어요. 자, 근데 넘버 원이 1,300원일 때 1,000달러를 매수를 했어요. 달러로 원화를 매수했으니까 지금 원화가 생겼죠. 그냥 환율이 이 상황이면은 내가 원화가 얼마가 생겼어요? 1,000달러니까 130만 원 정도의 원화가 생겼겠죠, 지금. 예, 130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원화를 산 거예요. 샀으니까 달러는 없어지고, 달러는 1,000달러가 사라지고, 원화는 130만 원이 생겼죠, 지금. 자, 이 상황에서 원화 투자에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 두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자, 성공할 경우를 하나 볼게요. 성공할 경우는 어쩔 때가 성공하냐면은 넘버 원이 환율이 좀 이건 극단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1,2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원화를 샀는데 원화의 가치가 올랐죠. 1,200원으로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예, 그럼 100원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때 수익 실현해야죠. 수익 실현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 실현. 달러로 원화를 샀으니까 수익 실현은 반대로 원화를 팔아야겠죠. 원래는 원화를 사놓으면 130만 원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팔아요? 달러로. 이번에 이때 이 사람이 1,200원으로 원화 가치가 올랐으니까 나 1,000달러를 매수해야겠다. 자, 이거는 원화를 매도한 거죠. 자, 매수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생겨요? 달러가 얼마 생겼어요? 1,000달러가 생겼죠. 그런데 얼마에 샀어요? 120만 원에 샀죠. 10만 원 수익. 130만 원이 생겼는데 1,200원은 떨어져서 1,000달러를 다시 샀더니 120만 원에 샀으니까 10만 원 수익이잖아요. 수익 얻었죠. 환율이 하락하면 수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원화 투자와 달러 투자를 같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환율이 떨어져야 내가 좋은 거지. 원래 저는 상관없어요. 오르든 떨어지든 갭만 계속 왔다 갔다 변동성만 있으면은 저는 계속 돈을 벌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잃을 가능성이 0%라고 했죠.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로 나는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측까지는 아니지만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200원을 기다리는 투자를 했는데 넘버원이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넘버원이 환율이 2,000원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올라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손실이 얼마예요? 700원의 환차손을 입은 거죠. 넘버원이.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는 잃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언밸류드 달러를 얼마일 더 약세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일 때 산 거예요, 근데? 1,300원이요. 아니요. 아, 넘버 2가 100원일 때 만들어 놓은 언밸류드 달러를 1,300원에 팔았다며요. 이미 200원 수익인 채로 출발한 애예요, 그냥. 이 나머지 700원 오른 거는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 환율이 1,300원일 때 130만 원은 환율이 2,000원이 돼도 130만 원이니까 잃지 않는 거예요. 방향이 내려가면 오히려 수익이고 올라가면 무시. 무시인 거네요. 예, 우리가 원화 베이스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달러를 샀는데 막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환율이 아까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고 했는데 7번 나눠 사라고 했는데 달러는 그럼 몇 번까지 나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700 스플릿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할 거예요. 환율이 500원까지 떨어져도 계속 살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달러를 산다 한들 제 원화 베이스의 자산보다 크진 않을 거예요. 부동산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내가 산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나는 돈을 더 많이 번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달러로 다 바꿔서 미국에 가면 2배로 잘 살 수 있어요. 예, 이게 달러 투자, 원화 투자의 매력이에요. 잃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 환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으면 예. 충분히 이 갭을 이용해서 계속 수익을 내고 예,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만 하는 거예요. 잃지 그래서 않을 수 있는. 저를 잘 모르시는 달러 투자한다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좋겠어요 라고 해요. 근데 저는 안 좋아요. 왜냐? 원화를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제가. 네네. 그래서 달러가 쌀 때가 제 투자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게 높은 구간에서는 원화 투자를 하긴 하지만 제가 사놓은 언밸류드 달러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죠. 언밸류드 달러는 그럼 얼마나 갖고 계시나요, 평소에? 그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갖고 있는데 이미 미국 주식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네. 예, 그 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돈들도 1,100원 이하에서 사놓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배당도 계속 들어와요. 언밸류드 달러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일부 언밸류드 달러는 정기예금에 넣고 외화 RP에 넣고 발행어음에도 넣었어요. 계속 돈을 벌어요, 얘네가.
진짜 돈을 버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셨네요. 돈 놓고 돈 먹는 정말. 투자다. 와.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오늘 되게 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실용적인 이야기도 물론 예. 해주셨지만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일구게 됐는지 그리고 이 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나름의 철학도 갖고 계신 걸로 오늘 배웠어요. 이런 재테크를 하면서 정말 우리 월급쟁이들이 이런 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의 교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또 월급쟁이셨잖아요. 예. 제가 금방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끄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3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달러 투자 많이 하겠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주식을 사고 그 주식 사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러를 아무리 많이 사봤자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달러 투자가 이렇게 좋은 거고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한 기초로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중요한 게 어디에 투자하느냐와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상가에 투자할지 토지에 투자할지 아파트에 투자할지 또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너무나 복잡해요. 이 두 가지 단계 중에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자, 주식 투자 삼성전자 사야 될지 배당주 사야 될지 아니면 테마주 사야 될지 너무 복잡하잖아요. 어디에 투자하는 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걸릴 거예요. 근데 자, 달러 투자 제가 종목을 찍어드리잖아요. 달러 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것도 10달러, 100달러도 아깝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1달러 갖고 해보세요. 1달러, 1,300원일 때 1달러 사셔가지고 환율이 1,000원 돼가지고 아주 폭락 상황이 와도 300원 잃잖아요. 예, 여러분들 300원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메커니즘을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달러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이 강점과 시스템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책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 내가 이해 가겠어 이제. 원화 투자 저런 방식이야. 별거 아니었네. 그냥 내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하고 투자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알잖아요. 네. 이해하시면 머리 좋으신 분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셔야 돼요. 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1달러만 그냥 사고 팔아보세요. 자, 10달러 준비하세요. 10달러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증권 계좌 여셔가지고 제가 달러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이 진짜 무작정 따라하면 되도록 제가 증권사 캡처 화면 하나하나 다 따가지고 이거 메뉴 누른 다음에 이거 메뉴 누르고 이거 메뉴 누르면 사져요. 계좌 계산은 이렇게 해요까지 아주 자세하게 아예 써놨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그냥 1달러 사고 팔아보세요 했더니 사고 파는 거 어떻게 하는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도록 했으니까 여러분들 10달러만 준비하세요. 13,000원만 준비하시면 돼요. 그거를 1달러씩 10번으로 나눠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세븐스플릿으로 지금 엔화가 더 낫겠네요. 엔화가 저평가니까 엔화 여러분들 엔화는 한 10만 원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본 여행 가셔도 되잖아요. 지금 워낙 저평가고. 예, 놀러 가실 때 쓰신다 생각하고 100만 원 하세요. 그냥 100만 원을 10만 원씩 엔화를 900원일 때 너무 좋아요. 지금 상황. 이럴 가능성이 제가 아까 심지어 58,000%라고 했어요. 이럴 가능성 없다고. 거의 없다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넘버원이 900원에 사고 2가 사고 3가 사고 달러리치 무료예요. 그냥 그 앱에서 달러리치 달러라고만 입력해도 심지어 첫 번째 떠요. 달러리치 다운 받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나 10만 원어치 엔화를 환율 얼마일 때 샀어. 이거 두 가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수익률 계산까지 해줘요.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이거를 몇 번 한두 달 정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100만 원으로 투자했잖아요. 예, 다만 한 1,000원, 2,000원이라도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금액을 늘리세요. 네. 지금 순자산은 매일 변동되다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이제 인터뷰했을 때 뭐 한 32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기준으로 33억 정도 조금 더 이제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런 순차적으로 잘 증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 뭐 4월 달 주가가 이제 폭락할 때마다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이제 매수는 이제 많이 좀 진행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뭐 추가 매수한 거 빼고는 이제 특별하게 지금 요즘처럼 이제 상승하고 이럴 때는 제가 매수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폭락하기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편입니다. 부채 없이 순자산인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대출 없이 부동산으로 실시간 시세 한번 봐보니까 한 19억 정도로 조금 이제 올라 있더라고요. 주식 가치도 한 어제 기준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네, 그 정도로 뭐 자산을 좀 대출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거주 지역은 이제 동판교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출 없이 순수 자가로 거주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이제 미국 직투 계좌로 해서 한 6억 5천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IRP 해가지고 이제 한 3억 5천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발행어음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한 3억 정도 굴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비트코인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별개로 이제 여행을 좀 주로 다니는 부부 취미가 있어서 그래서 여행 투자로 한 1억 1천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해외 여행을 조금 이제 자주 나가는 편인데 올해 벌써 한 5번 정도 이제 나간 것 같은데, 자주 나가고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해외 여행 같은 게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이벤트 있을 때마다 조금 투자금을 뺀다거나 아니면은 저금 통해서 이제 빼서 이제 여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좀 안 건드리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여행 비용을 감당하는 별도의 이제 투자 계좌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수익금으로만 이제 여행을 다니고, 근로소득이나 다른 이제 투자 예수금에서는 이제 건들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조금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인생 이벤트에 필요한 좀 큰 목돈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해외여행도 있고, 사실 이제 가끔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는 이제 가방 사고 싶다는 그런 이제 가방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작게 보면은 뭐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는 핸드폰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몇 년마다 바꿔야 되는 뭐 새로운 뭐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조금 이제 목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이제 목적 자금을 위해서 별도의 좀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방 통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와이프가 이제 가방을 사야 될 때는 특별하게 저희 이제 근로소득으로 안 사고 이제 투자 상품 수익금으로 해서 이제 구매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생활이나 투자가 가능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현금 흐름이 약 350만 원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발행어음에서 이제 이자 수익으로 한 이제 매월 100만 원, 주식에서 이제 배당금으로 한 250만 원 정도씩 나오고 있는데, 노후를 대비해서 이제 이런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월 배당 금액인데, 지금은 이제 전액 다 이제 재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당금이 얼마가 들어오더라도 제가 이제 만져본 적은 이제 없는 금액입니다. 300에서 3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걸 왜 다 재투자하세요? 다 쓰지 않으시고? 지금 제가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를 하는 이유는 약 이제 연 4천만 원 정도씩 이제 배당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자금은 사실 이제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실 제 노력 없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된 금융 자산이라서, 그래서 그런 자산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투자 상품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TQQQ랄지 어차피 이제 내 노력으로 만든 돈이 아니어서 이제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제가 이제 힘들게 번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가장 안정적으로 CHD나 이제 SPY 같은 그런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팅하고 있는 이제 배당 종목들은 현재 3억 모으기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이제 점검해 보니까 2억 8천 정도 좀 모아져 있어서 SCH에서도 이제 충분한 좀 배당금이 나오고 있고, 배당주에는 이제 정확하게 한 2억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중에서도 이제 국내 배당주, 맥쿼리 인프라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대신증권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정도 보유하고 있고, 리츠 종목에는 한 리얼티 인컴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좀 투자가 되어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조만간 이제 국내 주식은 좀 정리를 하고 미국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커버드콜 종목들로 해서 이제 타이거 미국 탑10 플러스 10%, 그리고 타이거 플러스 10% 커버드콜,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15% 커버드콜, 세 종목 이제 커버드콜 종목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도 2천만 원까지 이제 뭐 종합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각각 부부 합산해서 1,800, 1,900 정도씩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내년 배당금을 세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정도에 한번 좀 점검을 하는 편이에요. 얼마를 받아왔고 남은 기간 동안 얼마가 될지, 배당금이 이제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 일부러 그냥 배당을 포기하고
배당 종목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이나 뭐 배당금으로 인한 그런 가치 상승보다는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그런 투자가 조금 더 이제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매도한 배당 종목 그 예수금은 별도로 다른 지수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이 쉽게 그냥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금수저이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테크로 돈 불리신 거 맞나요? 지금 대부분 이제 투자를 포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모아봤자 큰 돈을 못 만들 거기 때문에 시작조차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아주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사실 이제 이런 큰 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기억을 해보면은 첫 월급 받았을 때가 제가 150만 원 정도였다라고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원룸 이제 자취 생활하면서 이제 저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지금 20년 동안 이제 사회 생활하면서 이제 만든 자산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어떤 분들이라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조금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 직장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 직장 생활 중에서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빨리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은 돈을 결혼 자금으로 활용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각각 5년이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월급 받아왔던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소진을 하죠. 사실 5년이 지났는데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성 자산 이제 영원이 되는 거고, 생활하면서 이런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면서 또 이제 5년 동안 모았던 돈들을 전부 다 이제 올인을 해서 전세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또 1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은 또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파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청약도 붙고 끝내 이제 목표했던 이제 아파트를 사더라도 최대한 이제 10년, 5년 동안 이제 모았던 돈을 마지막 이제 대출 상황까지 해서 이제 내 집이 됐을 때 그 정도가 보면은 이제 가장 빠른 케이스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 상환하고 이제 끝났을 경우에 이제 집은 이제 순순히 이제 내게 됐지만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이제 영원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은 직장 생활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5년 동안에 이제 나머지 내 인생을 책임져줄 은퇴 자산을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5년 동안에 나머지 뭐 30년, 40년을 책임져줄 돈을 모아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마지막 이제 5년이 아니라 계속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훨씬 좀 더 수월하게 자산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찍 시작을 해서 복리로 돈을 불려주는 게 나중에 내가 노동력으로 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빨리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막 3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3억은 만들고 싶거든요. 접근하기 쉬운 이제 투자 방법 하나 설명드리면은, 지금 만약에 PD님과 이제 PD 친구분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매년 1000만 원씩 이제 10년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이제 10년 동안 이제 재밌게 이제 월급 다 쓰면서 노는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PD님은 10년 동안 열심히 모았으니까 나머지 30년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은 자산 다 쓰면서 이제 월급 다 쓰고 이제 아주 재밌게 이제 30년을 지냅니다. 친구분은 30년 동안 10년 후에 투자를 나도 해야겠다라고 깨닫고 이제 열심히 이제 30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PD님은 이제 10년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고, 친구분은 이제 3억 6천만 원을 투자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났을 경우에 PD님의 자산은 15억, 친구분은 12억을 만들게 됩니다. PD님은 훨씬 적은 돈을 투자했지만 친구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만들 수가 있었고, 친구는 PD님보다 3배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만 PD님보다 더 적은 돈을 이제 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좀 복리의 마법이고, 왜 먼저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좀 단편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PD님도 매년 꾸준히 1000만 원씩만 10년 투자면은 나는 이제 파이어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는 연 8% 정도 상승하는 가정의 이제 지수 투자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만약에 뭐 S&P 500 같은 12% 상승률이라면 사실 최종 자산은 더 많이 모아져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안정성을 높인다라고 하면 뭐 S&P 500과 HD 같은 배당 종목을 섞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뭐 한 15억 정도는 충분히 만들면서도 그 정도 됐을 때는 아마 충분한 배당금도 좀 만들어지는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1000만 원이 어디까지 늘어나냐보다는 먼저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조금 설명하기 위한 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을 모으셨으니까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1,000만 원 정도씩 추가적으로 10년만 투자를 하시면은 10년 후부터는 이제 월급 받으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그리고 30년 정도 기다리시면은 투자한 1억 2천의 자산은 30년 후에는 한 15억 정도로 이제 불어나 있는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연평균 8% 정도 수익률 계산하면은 이렇게 복리 효과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10년씩이나 투자 못하고 한 10년, 20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만들어야 이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30년은 약간 좀 길다고 좀 생각이 들죠. 이제 미국 나스닥 100을 이제 6주만 사시면 돼요. 지금 이제 한 주에 뭐 한 60만 원 정도 하니까 36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 30년만 이제 기다리시면은 이제 한 주가 한 1억 5천 정도가 돼 있어요. 3년, 4년 정도의 생활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딱 6주만 매수하셔도 30년 후에는 이제 파이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이 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30년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너무 좀 약간 먼 미래 같고 좀 기다리기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한 20년으로 좀 줄여드린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을 한 66주 정도 이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뭐 한 약 4천만 원 정도 매수를 하면은 이 한 주가 20년 후에는 8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한 주만 팔면은 2달 정도의 생활비가 이제 충분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에 6주씩 매도를 하면서 생활하시면 되는 파이어가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20년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20년도 좀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0년으로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자산이 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한 306주 정도 매수를 하시면은 이제 60만 원, 70만 원 정도씩 늘어나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매년, 매달 2주씩 매도를 하면은 1년에 24주를 매도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자산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나스닥이 연평균 20%가 나오나요? 지금 최근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한 21%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상승할 때도 좀 무섭게 상승하기도 하는데 하락할 때는 좀 무섭게 하락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꼭 이제 나스닥만 투자를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서 자산의 일정 부분은 이제 나스닥에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적립식 투자나 모아가는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 좀 추천을 해주세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S&P 500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국내외 주식 모든 이제 종목들 비교를 할 때 비교 지수가 S&P 500입니다. 미국 지수 투자를 이기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실례로 이제 워런 버핏과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헤지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 내기를 했던 좀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워런 버핏이 미국 S&P 500에 투자를 한 결과와 헤지 펀드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 이런 투자 상품들을 매수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더 이제 높은 수익률을 거두느냐에 대한 이제 투자 내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워런 버핏이 좀 압승을 했고요. 그만큼 1년 동안 이제 S&P 500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 12% 상승하는 S&P 500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좀 이길 수 있는 종목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10년 연속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투자 수익률이 아마 전 세계 상위 10%에 드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연평균 12%를 유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고 뛰어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S&P 500에 투자를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예요? QQQ는 이제 미국 증권사에 상장된 이제 기술주로 이루어진 상위 100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이제 나스닥 이제 3등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된 상위 500개 기업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들어있지만 500에는 이제 금융주, 뭐 리츠주, 다양한 이제 가치주들이 있는데 나스닥에는 기술주들만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P 500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섹터에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 이제 테크놀로지 종목들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가치주 상승이 훨씬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이 이제 50% 상승하는 동안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 사이클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나스닥보다는 500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시면서 투자 스타일에 맞게 나스닥이나 HD 같은 종목을 추가를 하시면은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 대응은 좀 어떻게 하세요?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하락장을 만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치식 투자, 처음부터 뭐 1억, 2억, 10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이제 쭉 상승장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내가 이제까지 모은 돈을 한 방에 다 이제 올인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한 주씩 좀 적립식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주가의 뭐 상승 하락 그런 거는 좀 무시하시고 그냥 생각나실 때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본격적으로 좀 큰 자금들이 이제 투자를 했던 시기가 이제 9년 정도인데 그 당시 때부터 2000년까지 좀 주가가 좀 지속 상승을 했던 시기인데 그럴 경우에 사실 결과론으로 따지면은 제 평균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때 마침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적립식 투자로 이제 추가 매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이제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22년도에 한번 다시 이제 폭락장이 왔을 때 그때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제 평균 단가는 더 이제 낮아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두 번의 이제 큰 하락장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산이 좀 크게 형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을 좀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은 더 싸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하락장이 좀 반갑고 좋은 투자 기회라고 여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그리고 22년 하락장 때는 밑 빠진 독에 이제 물 붓기였거든요. 자산은 오히려 이제 더 훨씬 많이 빠져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할수록 이제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블로그에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 기록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월, 매일, 뭐 매년 투자 기록을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저 시계를 이제 멀리서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언제 투자를 했고 홀딩만 하고 이런 제 투자 타이밍과 뭐 자산 증가 그래프 그리고 뭐 주가 그래프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매년 하락장 크게 이제 하락하는 타이밍 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는 거를 좀 투자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좀 느끼고 있어서 최근 8월, 9월 큰 하락장이 있었는데 저는 블로그에서도 좀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고 좀 추천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록을 좀 정리하는 습관 그것도 좀 성공 투자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파이어를 하고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평가 자산에서 내가 이제 까먹으면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10%라고 하더라도 10억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자산이 작아서 10%, 20%, 50% 수익이 나면은 약간 수익률을 건드는 게 싫어서 추가 매수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수익률은 좀 무시하시고 평가 자산에 신경 써서 열심히 그냥 계속 꾸준히 적립식으로 좀 모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라의